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직장예절 기본이 시간인데요. 첫 번째 편에서는 전화예절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조문예절과 상황별 직장예절 Q&A 시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실은 장례식장에 방문을 할 때 조문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1년 전부터 신입직원 교육이나 인턴 교육 때 조문예절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교육을 많이 요청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어떤 교육 때는 신입직원들한테 6시간 동안 정말 조문예절을 실습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론적인 거 다 빼고 정말 돗자리를 깔고 향초랑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가지고 실전에서 연습하게끔 하는 것들의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조문예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문예절은 인턴이나 신입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실습생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꼭 들어야 되는, 알아야지만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사전에 미리 배워서 혹시나 이렇게 조문예절이 필요할 때, 상갓집을 방문해야 될 때는 꼭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대로 알아서 예의 있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문예절입니다. 조문은 말 그대로 상가에 가서 죽은 이에게 예를 올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상 또는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조문시 유의사항인데 상가에서 조문객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복을 끝내길 기다려 문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예의 준비가 다 끝난 상황에 조문을 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조문예절은 우리나라 전통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조문예절을 알려드릴 건데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종교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게 구분이 된다면 그거에 맞게끔 따라주는 것 또한 조문예절의 기본 예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웃고 떠드는 일이 호상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조문을 갔을 때는 호상일 경우에는 그냥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거기 자리를 지켜주는 것 또한 예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웃고 떠드는 일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웃고 떠드는 일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조문을 갈 때 가장 고민하신 게 바로 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장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남자 여자 상관없이 가장 기본은 검은색 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검은색 정장이 없을 경우에는 짙은 남색과 짙은 회색으로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인턴 교육이나 신입직원 교육을 할 때 수트 상식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 혹시 면접 복장을 마련하셨다면 이제는 상가집에 가기 위한 예비 복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 정장이 가장 기본이고, 없다면은 굳이 회색 정장이나 남색 정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셔츠는 흰색을 하셔도 되는데, 단 혹시 화려한 타이나 구두가 색깔이 화려하다거나 내지는 가방이 화려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남녀 모두 동일합니다. 남자분들은 타이 색상이 너무 빨갛거나 주황색이거나 화려한 무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 색상이 또 화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조금 의류를 갈아입고 준비하셔서 상갓집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다가 상갓집을 방문할 때는 보통 가정에 돌아가셔서 옷을 갈아입으신 다음에 상갓집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검은색 구두에 스타킹이나 양발을 착용해서 맨발을 보이지 않게끔 합니다.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양발이나 스타킹을 착용해서 맨발로 그 조문을 하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면, 경험을 생각해보자면 단 한 명도 맨발로 조문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결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예절의 차례를 한번 볼게요. 이건 천천히 볼 건데요. 물론 이론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실습을 할 수 있다면 같이 실습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론을 충분하게 숙지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상가에 도착하면 외투나 모자 등은 미리 벗어두세요.
그래서 문 밖에서 분명히 벗어두는 곳이 있거든요. 안쪽, 영정사진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 대기하는 곳에 벗어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외투나 모자, 가방 등은 밖에 두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상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정식 인사가 아니라 목례. 우리 직장예절 기본 1에서 배웠죠. 목례는 고개만 까딱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가볍게 하는 인사를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본격적으로 조문을 하게 되는데요. 분향을 하게 됩니다. 영정 앞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으로 향을 집은 후에 향은 홀수로 갑니다. 1개 또는 3개를 집은 후에 향로 위에 놓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치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네요? 명암수술 하실 때 오른손으로 드릴 때 왼손을 오른손에 받쳤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을 하거나 아니면 헌화를 하게 되는데요. 국화꽃 아시죠? 헌화를 할 때는 똑같이 오른손으로 꽃줄기 하단을 잡고 왼손으로 받친 상태로 헌화를 하게 됩니다. 요때 중요한 거는 꽃봉오리가 영정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꽃봉오리가 영정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줄기가 내 방향으로 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제단 위에 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종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영좌 앞에 일어서서 잠깐 묵념, 종교에 따라서 또는 2번 절을 합니다. 종교에 따라서 절을 하지 않는 종교도 있기 때문에 묵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유교적인 사상에 맞게끔 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절은 2번을 하게 됩니다. 절하는 방법은 뒤에 나옵니다. 영자에서 물러나서 상주와 정식 맞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상주에게 가볍게 목례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정식 절을 하게 되고요. 종교에 따라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예를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는 한번 그런 장소에서 한번 방문해보서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이렇게 이론을 여러 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안면이 있는 경우에,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주에게 조문 인사말을 건네는 것 또한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할 말이 많이 없다면 그냥 말하지 않고 손을 꼭 잡아드리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 좀 뭐랄까 과하게 왜 돌아가셨는지 묻는 거는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에는 2-3금 뒤로 물러난 후에 바로 쌩 하고 뒷모습을 보이지 마시고요. 2걸음 뒤로 물러난 후에 몸을 돌려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장면으로 치자면 이런 장면이 될 건데요. 장소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순서를 번호를 맞게끔 새겨놨어요. 들어가셔서 이 서명을 조객록에 서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가볍게 목례 그리고 분향과 헌화를 하게 되시고요. 제배 인사 조문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주분에게 정식 인사를 하시고 멘트를 뭐라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시고 아니면 2 손을 꼭 잡아주는 행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상주가 계시다면 인사를 드리고 나오시면서 부의금을 전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제 교육 때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 놓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주와 상제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 역시 삼가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기서는 상주보다 내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주의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조문하는 자리에서 고인이 왜 돌아가셨는지 사망 원인을 뭔가 꼬치꼬치 내가 뭔가 물어야지만 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위 등을 너무 유가적에 묻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풍습이나 종교가 본인과 다르더라도 상가의 가풍을 따라주고요. 혹시 식사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건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과한 음주와 또 혹시나 과한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주분들에게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한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면접들을 위해서 남자 여우를 배우시잖아요. 그 반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공수 한 손은 허리선 부분에 두고 바른 자세로 서서 오른손을 위로 합니다.
네, 남자, 여우 우리가 알고 있는 면접이랑 조금 반대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선은 발등을 보시고 앉아서 하실 때는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큰 절을 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반대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진을 조금 멈춰 놓으셨다가 실제로 저는 지금 보고 계신 장소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고 계신 장소가 이 연습이 가능하다면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큰 절입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려서 큰 절을 하게 되고요. 두 무릎은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동일하게 반대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 예절 기본 1에서도 제가 진행을 했잖아요.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하는 방법인데요. 절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실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위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부의금이라고 하는데요. 부의금이라는 표현 외에 다양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부의, 근조, 추모, 추도, 애도, 위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 상가집에 가시면은 거기 상가에 병원 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봉투가. 그 봉투 안에 대부분 이렇게 사전에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사용하시면서도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를 알고 사용하는 거랑 그냥 사용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용하실 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의는 초상집의 부조로 내는 돈이나 물품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부의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문예절을 갔을 때 이런 멘트를 보통 준비해 가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문자로 이런 예의를 지키기도 합니다. 가령 이렇게 멘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가집에 조문을 갈 때는 인터넷으로 검색어로 멘트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고, 그리고 다녀가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 저 조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멘트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멘트입니다. 가장 깨끗하게 단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뜻밖의 비보의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멘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큰 슬픔을 위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멘트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개성을 넣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멘트를 해서 상대방한테 큰 결례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요 멘트도 참고하셔서, 물론 상가집에 방문할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알아두는 것 또한 방문객, 조문객으로서의 예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질문사항이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전달을 해드릴게요. 왜 장례식장에서 국화꽃을 사용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거는 장례식 문화는 서양 문물의 유입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한복 대신에 한복을 많이 입었는데 지금은 검정 양복을 입게 되었고, 물론 지금도 옛날 전통 한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이와 함께 국화꽃 문화도 함께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국화꽃의 꽃말은 고결과 엄숙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고인에 대한 존경, 감사와 애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국화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 여우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면접 볼 때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사상적인 부분에서 남성은 동적을 나타내는 의미로 왼손을, 여성의 경우에는 소적을 나타내는 의미로 오른손을 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보통 입김으로 후 하고 불지 말라고 하고요. 보통 제사 때도 향을, 촛불을 불 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를 끄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향도 뭐라 그럴까요?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끄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 하고 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통적인 유교적인 이유인데요. 향을 피울 때 입김을 부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불씨가 날려서 주위가 더럽혀지거나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적 예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방문하신다면, 조문객으로 가시게 된다면 향을 입으로 부시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시고 실수하는 분들이 진짜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두 번 절하는 요령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례식장에 방문했을 때 조문 예절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인턴이나 신입직원 교육 때 2, 3년 전부터 많이, 또 작년부터는 더 많이 요청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론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은 실습을 해보셔서 체득화하셔서 실수하는 일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직장 예절을 조금 Q&A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직장 예절 1, 2를 총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지각했을 때 눈치 보면서 조용히 들어가 슬쩍 자리에 앉았어요. 다들 업무가 바빠서 제가 지각했는 것까지 굳이 인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업무를 다 마치고 시간이 되면 수고하세요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직장 예절 기본 1에서 배웠죠.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슬그머니 자리에 앉지 마시고 꼭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린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인사 멘트를 못하는 경우에는 행위로라도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상사가 임원들과 회의 중인데 긴급히 보고를 드려야 할 일이 있었어요. 회의 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고를 드렸더니 아니 왜 이제서야 주냐며 핀찬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불쑥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긴급하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긴급하다고 한다면 회의 중이라 할지라도 상사분한테 그 얘기를 전달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메모지에다가 전달할 사항을 적으신 다음에 메모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볼 수 있게끔 전달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구두로 보고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닌 거니까요. 상황에 따라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근하면 슬리퍼로 바로 갈아 신어요. 그리고 외부도 슬리퍼로 갈 때도 있고요. 네, 기억나시죠? 좀 이런 걸 싫어하시는 팀장님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자리 내에서는 안 보이니까 본인 자리 내에서는 슬리퍼를 신을 수 있습니다만 이동하실 때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팀 내 분위기, 회사 분위기에서도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적정 회사 분위기에 맞는 신발을 신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조금이라도 자라면 업무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손톱을 깎고 여름에는 책상에서 발톱도 깎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이게 뭔가 큰 피해가 되나요? 어차피 제가 휴식 시간을 통해서 깎는 건데요 라고 하시지만 손톱을 깎는 거는 소리가 딸깍딸깍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생각보다. 이런 개인적인 청결을 위한 용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급하다면 화장실에서 해결하시지만 사전에 가정 내에서 해결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저희 팀원은 굉장히 친분이 좋대요. 그래서 출근하면 일단 얘기들을 자유롭게 나눈대요. 회사 분위기를 활기차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업무 시간에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나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 네, 가족 같은 분위기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업무 집중 시간이라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 집중할 시간에는 업무만 하셔야 오히려 야근이나 더불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는 물론 업무를 잘하려면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집중하셔서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사적인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이 기본 에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케이스인데요. 직원들이 저희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 전화가 다른 부서 전화가 울려서 제가 늦게 받았어요. 자꾸만 전화가 걸려니까 저도 짜증이 나서 안 계신다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화 여절 때 배우셨죠?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목소리에도 온도가 있다. 그래서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가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회사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화를 당겨받지 않는 회사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를 당겨받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죠? 용건은 어떤지, 메모 남기실 것이 있으신지를 좀 이왕이면 메모를 남기셔서 다음에 그 당사자가 당황하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내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짜증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입니다. 팀장님이 외근 중이신데 전화가 와서 잘 아는 사이라며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잘 아는 사이라니까 연락처를 알려드렸는데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개인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친하는 사람이면은 개인 연락처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개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할 때는 팀장님께 알려드려도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알려드릴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낯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는 중요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메일을 보낸 후에 수신된 것을 확인하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 메일이 스팸 메일함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저도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의도치 않았던 거이긴 한데 실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제가 메일을 보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전에 안내를 해주시면 좋아요. 메일은 아무래도 전화나 문자보다 확인이 늦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이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연락을 주시는 게 내가 당황스러웠거나 실수한 일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죠. 오래된 거래처에서 메일이 온 확인하고 급하게 외부로 나가게 되어서 거기서 바로 퇴근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회의가 길어져서 답장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다라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 거죠.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 전입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표현이 다 다르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중요한 메일들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빠른 시간에 답장 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 멘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확인을 했구나. 확인 전이지만 빠르게 답장 준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야지만 다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거래처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이모티콘을 함께 썼어요. 정리해보자면 너무 친한 사이라도 거래처 직원, 클라이언트라면은 이모티콘을 과하게 쓰는 건 좋지 않겠죠? 물론 약간의 물결 표시와 눈웃음 표시는 상황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친근하게 여겨지긴 합니다만 그 이상의 과한 이모티콘은 친구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거래처 직원이나 회사 내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친근하다 하더라도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외부 협력업체 방문 중에 명함을 주고받는데 명함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그냥 연락처를 적어주셨대요. 만약에 이 경우라면 물론 사전에 기억나시죠? 3배 이상은 내가 만날 사람의 3배 이상은 챙겨두는 것이 좋은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 이후라도 메일로라도 내 연락처를 정확하게 주고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죠? 회의 중이라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해놨는데 그것도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진동 모드도 괜찮지만 진동 모드도 되게 소란스럽게 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너 모드로 하실 때 무음으로 하시는 걸 제안을 해드려요. 회의 시간처럼 모든 이들이 집중해야 될 때는 무음 모드, 소리가 안 나게끔, 진동이 안 나게끔 하시는 것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거래처를 방문하는 날이었는데 미팅이 길어져서 문자로 다음 미팅을 취소했어요.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럴 때는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진짜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문자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좋은 내용, 거절하는 내용,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전화를 통해서 내 입장을 상세하게 전달하는 게 좋겠죠? 우리 전화해줄 때도 배웠잖아요. 음성 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번째입니다. 독일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본사 손님들을 맞이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화제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서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업무 중에 상사분이 일 얘기하면 싫잖아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냥 가볍게 요즘 스포츠나 아니면 날씨나 이슈화되는 내용들로 가볍게 얘기를 주고받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요. 오히려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런 내용이 되게 어색하답니다. 물론 상사가 일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상사가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일이라고 간단한 서치를 부탁했는데 말 그대로 간단하게 서치를 했다가 성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어느 정도로 제가 서치를 해야 될까라고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궁금한 건 미리 물어봐라. 기억나시죠? 차라리 미리 물어봐서 나중에 실수를 줄이고 다시 한 번 더 번복하는 일이 없게끔 미리미리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15번째입니다. 근무 중에 잠깐 담배를 피우고 왔는데 팀장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곧장 갔더니 팀장님은 비흡연자인데 저 때문에 담배 냄새 때문에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서 민망했어요. 담배 냄새는 진짜 3차 흡연이라고도 하죠. 혹시 본인이 흡연자고 상대방이 비흡연자라면 흡연하시고 나셔서 옷을 이렇게 털어서 냄새를 조금 제거한 다음에 그분을 만나시는 게 좋겠죠. 오히려 상대방이 비흡연자라면 그 냄새가 더 2배, 3배 강하게 느껴진답니다. 네, 여기까지 1편, 2편에서 전화예절, 조문예절, 그리고 상황으로 직장예절 Q&A를 알아서 정리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집중해서 잘 들으셨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체득화하는 거니까요.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보면서 혹시 친구와 동기들과 한번 실습을 통해서 체득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